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21강 오늘부터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3편의 소단원 1 총칙과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저번에 2편에서 배운, 우리가 2편에서 뭘 배웠냐면 도시개발법을 배웠습니다. 도시개발법. 이게 둘 다 도시자가 들어갑니다. 도시, 여기도 도시 연관이 있죠. 도시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도시개발법은 주로 신도시 개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 내에서도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지만 도시개발법은 주로 도시를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면은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고, 도시지역 내에서는 내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신도시 지역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또 정비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정비, 이미 있는 것을 재정비한다는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도시지역에, 특히 도시지역에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도시지역입니다. 그게 잘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열악하게 환경이 낙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재정비, 즉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배우는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바로 도시 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하는데 큰 무리 없이 개념을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목적은 어떻게 되냐? 그 제1조에 나오는데 한번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은 먼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자, 도시 기능이 회복이 필요한 지역. 자, 회복이 필요. 이런 지역. 또는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정비를 하는데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자,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그리고 플러스 노후되고 불량한 주거. 자,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들, 주로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들을 어떻게 한다?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겁니다. 효율적 개량. 자, 이렇게 개량을 하는데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과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적인 정비를 하고 또 노후 불량 건축물 등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규정. 어디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하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 개선입니다. 결국 도시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플러스 꼭 하나 나오죠. 뭐 이바지함, 즉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주거 생활의 질을 높여야죠. 사람이 사는 질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핵심은 다 빼버리고, 도시 기능이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을 개량하고,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법이구나. 자, 결국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겁니다. 개량. 자, 그런 관점을 갖고 이제 총칙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칙 부분에서는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자, 용어의 정의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정비구역. 자, 첫째 정비구역이라고 나옵니다. 자, 정비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하는 사업이 정비사업이에요. 재정비한다 할 때 이거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이 정비구역입니다. 그럼 정비사업은 뭐냐? 자, 이번에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나오는 정비사업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에서 이 6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비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 자, 주거 환경을 어떻게 한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개선 사업. 자, 주거 환경 개선이니까 주거 환경이 무지하게 안 좋은 경우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게 제일 심각한 겁니다. 주로 이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이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한 게 또 아니에요. 극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과도하게 밀집. 자, 이런 지역에서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 바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잘 알죠?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보다는 조금 환경이 나은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조금씩 나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극히 열악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열악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극히는 아닌데 열악.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이 약간 과도하게 밀집인데 여기는 밀집되어 있는 겁니다. 밀집. 자, 이런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바로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 이거 아파트 재건축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많이 보기도 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은 이 정비 기반 시설은 이 아파트 지역에서 주로 하니까 양호합니다. 자,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문제는 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거예요. 즉 아파트 세워놓은 지 오래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밀집. 이러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주거 환경 개선이고, 이제 네 번째는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자,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입니다. 도심 또는 부도심, 도심이나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 요게 중요해요. 도시 기능의 회복 또는 상권 활성화. 자,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상권을 부흥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한 도심이나 부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이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바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에요. 자, 아까는 개선인데 요거는 관리, 조금 많이 낮아졌죠, 강도가. 주거 환경 관리하는 사업이에요. 관리 사업. 자,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은 이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자,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 자, 이러한 지역입니다.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하고 그리고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확충. 자, 이런 거를 확충하는 사업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확실히 강도가 약하죠. 자, 여섯 번째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은 뭐냐면 도로가 있으면 자, 도로와 도로 사이에 이게 도로입니다. 길 사이 안에 있는 이런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가로주택 지역이에요. 바로 가로구역이라고 그러죠. 이런 지역, 도로와 도로 사이로 이렇게 구획이 되는 곳을 말합니다. 바로 가로구역 중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겁니다. 이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그런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 그렇죠, 소규모로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소규모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제일 사업이 크고 밑으로 갈수록 사업의 규모가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고 밑으로 갈수록 환경이 좀 나아진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용어를 정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노후 불량 건축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자,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나오는데 봅니다. 첫 번째, 자, 노후 불량 건축물의 첫 번째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자, 훼손되거나 또는 일부가 멸실. 자, 이렇게 돼서 무슨 사고 우려가 있다? 붕괴 사고 우려가 있을 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그게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그래서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자, 이거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거예요. 구조적 결함. 그러니까 내진 성능이 확보되어 있는 건축물들은 이제 안전하죠. 근데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에서 뭐 다 내진 성능이 없다고 해서 다 그 노후 불량 건축물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인해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자, 이런 것들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불량 건축물이죠. 세 번째는 그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한 것. 자, 그 첫 번째는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한 것, 있다는 얘기죠.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있는 것. 자, 두 번째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자, 두 번째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있으면 이걸 철거를 해요. 철거. 그리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을 합니다. 자, 건축을 하는데 요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비용. 자, 비용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어떤 효용, 값어치죠, 쓰임, 어떤 이 효용이 있는데, 이 비용과 효용을 비교했을 때 비용에 비해 효용의 증가가 엄청 큰 거. 자, 철거하고 건축하는데 1억이 들었는데 효용은 뭐 10억이라든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 이런 경우 바로 이런 경우에 시도 조례를 이렇게 정할 때, 이건 하나의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극단적으로 좀 이런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거나 비용보다 효용이 현저히 증가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로서 시도 조례로, 그렇죠,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속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도시 미관의 저해 또는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그리고 부실 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앞에 있는 거 세 가지 다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자, 앞에 있는 대로 그냥 도시 미관의 저해, 자, 미관을 저해하고 도시 미관 저해, 그리고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기능적인 결함이 있어요. 좀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실 시공, 부실하게 시공하면 철근 빼먹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후화, 자, 노후화. 자, 이런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이런 건축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가 조례를 정하는 거예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그러한 건축물들은 다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은 현재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법률 바뀌에 따라 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매년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정비 기반 시설은 일단 기반 시설 그러면 여러분들 도시든 도시 외의 지역이든 기반 시설 그러면 인간이 사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들이에요. 그러나 개인이 마련하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그건 주로 국가, 지자체나 국가에서 이제 설치를 해주는데 기반 시설의 대표적인 도로, 상하수도 도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을 할 것이고 상하수도 먹는 물, 우리가 버린 물 상하수도가 없으면 물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한강까지 어떤 강지역까지 끝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거 상하수도 공원 필요하죠. 주차장 뭐 이렇게 꼭 필요한 건데 정비자가 들어갔어 앞에. 자, 기반시설 중에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이 바로 정비 기반시설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기반시설인데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게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의 용량이 작다면 늘려야 될 것이고 그러한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정비해야 되는 기반시설. 자, 공동이용시설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이런 걸 말하고 대지라는 거는 이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말해요. 정비사업 하려고 건물을 싹 허물었어. 그게 대지야. 대지. 자, 주택단지는 이제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말하는 사업 시행자는 이 정비사업을 하는 시행자를 말하는 게 정비사업을 하는 시행자. 자, 그리고 그 주택공사 등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배우는 거에 나와요. 기본적인 틀이 나오는데 이 기본계획의 정식 명칭은 도시, 그 다음에 주거환경, 정비, 그 뒤에 기본계획이 정비 기본계획. 그래서 정비자를 굳이 안 넣어도 기본계획 그러면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도시 또는 주거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런 말을 쭉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읽으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있어야죠. 기본적인 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틀을 토대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정비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정비계획. 기본계획과 물론 이건 정비자까지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교재 같은 경우는 정비기본계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본계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정비 기본자가 들어가는 거하고 기본자가 없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건 꼭 유념해 두세요. 두 개는 다른 거다. 왜냐하면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왜 다르냐 하면 정비사업을 하려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돼요.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정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정비구역. 그러면 이 정비구역은 정비를 해야 될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 구역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할 때 수립하는 거예요. 정비구역을 그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지정하냐? 그건 아니에요. 즉, 요 두 개는 같이 하는데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이제 나오겠죠. 누구냐면 바로 시도지사. 그리고 여기는 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안에서 정비 사업을 해야 돼. 그래서 정비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정비 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해요. 그 반의는 못해. 그래서 정비 구역 지정 요청을 하려면 단순하게 정비 구역만 요청을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정비 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어. 정비 계획과 정비 구역 지정 요청을 하는데 대도시 시장인 대도시의 시장입니다. 인구 50만이 넘어가는 특별시 광역시장이 아닌 인구 50만 넘어간 대도시 시장은 그냥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 여기 시장도 해당이 되잖아. 그래서 정비계획도 본인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정비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야 돼, 이 사람은. 그게 예외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봅시다. 도시 및 주거역 정비 기본계획. 자, 이거 누가 수립을 하냐? 자, 먼저 수립.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수립을 하냐 하면 특별시장이 시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해요. 자, 이 정비기로 군수는 없어요. 도지사도 없고 지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10년 단위로. 매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시장 중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대도시가 아닌 시장. 자, 이런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지사가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수립하는 거고, 이 시장이. 근데 도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면 기본계획 수립 안 해도 됩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경우. 그러면 다른 말로 대도시 시장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 도지사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도시장은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과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뭐 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어요. 본인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돼. 본인이. 그런데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요 사람들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 자, 그러면 그 과정을 또 하나씩 보겠습니다. 정비 기본계획의 그 수립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 정비 기본계획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이 수립하는 경우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냥 시장이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대도시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나뉘면 먼저 기본적으로 정비 기본계획안, 정보 기본계획안을 작성을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이 안을 작성하면 바로 이게 수립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인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람을 합니다. 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4일 이상 공람을 하고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4일 이상. 그리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청취해요. 어디에 의견을 청취하냐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60일 이내에. 자, 60일.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이렇게 공람을 하고 주민들의 공람을 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돼요. 심의. 자, 그러면 꼭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옵니다. 협의한 다음에 심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수립을 하는 거예요. 자, 수립. 이 처음에 만든 안이 중간에 내용이 첨가되면서 완성이 돼 가는 겁니다. 수립을 하면 수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시를 해야죠. 일반인에게 알리는 겁니다. 공고에 게재해서 알리고,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알아야죠. 전 국토에 대한 상황을 국토해양부 장관에 보고를 합니다.
시장 역시 똑같아요. 똑같은데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뭐가 추가되는 게 있어. 도지사에게 승인받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 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R을 만들어요. 자, 요 시장은 대도시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면 똑같아요. 공람하고 의견 청취하고 똑같습니다. 상황이.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요. 심의. 그리고 나서 수립을 해. 수립. 확정된 건 아니야지. 이제 수립을 하면 뭔 단계가 남았다? 도지사에게 보내야지. 자, 그럼 도지사에게 보냈어요. 자, 이제 도지사에게 보내면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이거 도지사 단계예요. 도지사가. 그리고 도에 있는 지방도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죠. 거기에 심의를 받아요. 심의. 그리고 나서 승인을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승인. 자, 이거 도지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승인을 하면 인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확정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고시하고 똑같아요. 요 둘 단계는. 그 고시, 보고, 국대영장을 보고하는 건 똑같아요. 자, 뭐가 있냐? 중간에 심의가 2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지사의 승인받는 과정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거만 다르고 기본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10년 단위로 수립이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뭘 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정비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기본계획을 공부했고, 그러면 정비구역을 어떻게 지정하냐? 자, 정비구역은 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자, 정비계획이 있고, 정비계획. 기본계획이 아니니까 정비계획은 뭐냐? 정비할 사업이 있을 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정비계획 있고, 정비구역이 있어요. 자, 정비구역. 자, 요 지정을 누가 한다? 정비구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그리고 또는 대도시시장이 합니다. 근데 정비계획은 누가 세우냐면 이건 시군구청장이 세웁니다. 시군구청장. 또 예외적으로 대도시시장이 세워요. 근데 이걸 언제 세우냐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대도시시장은 물론 정비구역 지정권자지만 시군구청장은 뭐다? 지정권은 없어. 그렇지만 정비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 제일 잘 알잖아. 어디가 정비해야 되는지를. 정비구역을 지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결국 정비계획의 수립자는, 이거 수립하는 사람들은 시군구청장, 대도시시장이고, 그리고 시장군수 그러면 시군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딸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도지사 아니면 대도시장은 본인이 만든 그 정비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그 기본 계획 안에 틀에 맞춰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같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도지사가 타당하지 않은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장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지정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정비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정비계획 수립 절차는, 요 절차는,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자, 시군구청의 대도시장이 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을 만든 거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자, 입안을 하면, 원래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 제한을 합니다. 제한. 자, 우리 지역을 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비사업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시장구청, 시군구청장에게 제안을 하면 그 시군구청장이 안을 만들어요. 정비 계획 안을 만드는 거예요. 입안을 해요. 그러면 이 입안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주민들이 수립을 했으면 공람을 합니다. 공람. 요건 30일 이상. 30일 이상 공람을 하고 지방의 시군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거예요. 의견 청취. 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을 지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요때. 자,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본인이면 본인이 바로 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면 돼요. 정비구역을. 이 사람들이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정하기 전에 뭘 한다? 심의를 받아야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정을 하면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그리고 나서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자,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니까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각각 게재해서 고시하고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은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21강 시간이 없고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및 첫 번째 시간으로서 1. 총칙과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반드시 읽어줄 걸 부탁드립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